자, 이번 내용은 배강구 기출문제를 볼 거야. 2020년도 기출문제,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위주로 볼 거야.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 거야. 자, 1번 문제. 다음 그림은 사람 몸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람이니까 동물이다, 그치?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이 있고 중간에 뭐도 있어? 기관계도 있겠지. 그리고 하나의 사람인 개체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자,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다. 자, 조직은 여러 기관이 아니지, 그지? 바뀌었지. 기관은 여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조직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그지? 기능이 비슷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 자, 니은 보자. 세포는 생명 시스템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니은 내용은 맞는 내용. 심장은 기관에 해당한다.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번 문제.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기억부터 보자. 소포체,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단백질 분비에 관여하다. 바뀌었지. 골지체가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분비에 관여하는 것은 골지체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 리보솜, 알갱이 모양이며 거친 면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존재하는 것 맞지? 액포는 물과 색소, 노폐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식물세포보다 동물세포 아니지, 식물세포에 더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 자, 3번 문제. 다음 그림은 물질 A와 B가 각각 세포막을 통해 확산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인지질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고, 그리고 나는 단백질 층을 통과하는 단백질을 통과하는 촉진 확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크기가 작은 기체, 그치? 크기가 작은 분자, 기체 분자,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용성 물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거 있었지. 자, 그리고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은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 같은 수용성 물질이나 아니면 이온인데, 이 단백질은 특정한 물질 아미노산을 운반하면 아미노산만 운반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아미노산, 특정 아미노산만.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포도당을 같이 운반할 수는 없다. 뭐 요런 것들 알고 문제를 풀면 될 거야. 자, 그러면 기억 보자.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맞지? 물질 A와 B는 모두 세포 안보가 다 밖에서 농도가 높다. 항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바깥쪽이 농도가 높고 안쪽이 농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포도당은 가와 같은 방식으로, 아니지, 포도당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확산을 했지.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4번 문제. 사람의 적혈구를 체액 농도보다 진한이라고 했다. 그치? 고장액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 자, 물이 빠져나가니까 적혈구는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지더라 라는 거. 부피가 줄어들더라.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것은 식물일 때 가능한 거잖아. 적혈구는 동물세포니까 식물세포가 아니니까 얘는 불가능한 거지. 적혈구막에서 삼투 현상이 일어났지, 그지? 적혈구막이 세포막이니까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 니은 내용 맞는 거고요. 적혈구 밖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적혈구가 쭈그러든다. 맞지? 그래서 적혈구 쪽이 농도가 낮은 쪽이니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5번 문제. 그림 가는 효소 X과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고, 나는 기억이 니은으로 되는 반응에서 효소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겠지. 자, 그럼 봐. 가에서 일단 기억이 반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지? 화살표 방향 보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반응물, 빠져나오니까 니은이 생성물인데, 지금 반응물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생성물은 합쳐졌지. 그럼 얘는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다 라는 거. 에너지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반응물이 에너지가 작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의 에너지를 이렇게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야 돼?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럼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E1
플러스 E2가 돼야 되지. 그리고 E2는 뭐가 돼? E2는 반응열 되겠지. E2는 반응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반응열. 이렇게 돼. 반응열은 효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보기 볼게. 이 반응은 이화작용 아니고 무슨 작용이었다? 동화작용이었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E1 플러스 E2이다. 맞지? 효소에 의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 문제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면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다가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단백질이 뭐가 돼? 변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효소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잃어버리니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디귿 내용이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6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같은 반응물이 생명체 내에서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 대부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포호흡으로 바꾸지.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소해서 두 가지 비교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나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생명체 내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각각 요 부분에서 뭐가 작용해? 다른 효소들이 작용하는 거야. 즉 각각 다른 효소,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도 달라야 돼. 뭐 요런 것들 간단하게 보고 이제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하자. 자, 가와 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치? 에너지를 비교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출되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 맞지? 가에서 효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단계가 여러 단계 거치는 나에서 효소가 관여함을 알 수 있고요. 나의 예로는 세포호흡을 들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때는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 됐지? 7번 문제. 주기율표의 원소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같은 쪽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내용.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나 기체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맞지? 비활성 기체는 이온이 되기 어렵다.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는다. 이온이 되기 어렵다. 맞는 내용이고요. 알칼리 금속 전자를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는 공유결합 아니지.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결합한다? 이온 결합을 하는 거지. 이온 결합에 의해서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이제 8번 문제. 그림은 네 가지 입자를 기준 가에서 다에 따라 분류를 하는 과정이래. 그래서 네 가지 입자가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물, 산소, 수소, 원자다, 그지? 그리고 HCN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는 분자인가 라고 묻는 거야. 그치? 그러면 기억은 가에 해당하겠네. 그러면 수소는 원자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한 건 가 될 거고 성분 원소로 분해되는가 라고 물었단 말이야. 성분 원소로 분해되는가? 그러면 분해되는 것과 분해되지 않는 것, 얘는 화합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겠다. 그치? 다에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어. 성분 원소의 종류 원자수가 같은가?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성분 원자의 종류 세 종류고 원자의 개수도 3개가 될 거고 얘는 2종류인데 3개가 되지. 얘는 한 종류인데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것은 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단 말이야. 가는 기억, 나는 디귿, 다는 니은 되는 2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우주 성간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분자 모형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가는 H2O 물 될 거고요. 나는 NH3인 암모니아 이렇게 될 거야. 둘 다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나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 수 물었단 말이야. 그럼 가에서는 산소에 있는 요 두 개가 비공유 전자쌍이 될 거고 그리고 나에서는 질소에 있는 요 한 개가 비공유 전자쌍이 되겠지. 그래서 가가 나의 2배이다 라는 내용 맞는 내용.
가와 나는 모두 단일 결합. 여기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그래서 모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내용.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였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 되겠네. 자, 10번 문제. 수소, 질소, 산소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수소는 단일 결합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질소는 3중 결합하고 있네. 그리고 산소는 2중 결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공통된 설명으로서 단일 결합이 있다는 수소밖에 안 되지. 공유 결합이 있다가 맞는 거야, 그지?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셋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분자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했다. 수소는 모두 참여했지만 질소나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지. 비공유된 전자들이 있다. 그래서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1번이 답이 된다. 됐지? 자, 11번 문제. 염화나트륨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고 서로 다른 상태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는 고체 상태, 얘는 액체 상태 이렇게 되겠네. 지금 물 분자가 없으니까. 자, 그럼 고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자, 그럼 염화나트륨 상태가 가에서 나로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달라지는 것은 질량은 그대로야. 그치? 왜? 입자수가 같기 때문에. 입자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아. 전기 전도성 변할 거야.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이온화되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이온 사이 거리, 고체보다 액체 상태가 멀어졌지, 떨어졌으니까 전하량의 총합은 같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12번 문제. 다음은 화합물 가, 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딱 보면 뭐 나와? H2O, 나는 H2O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A2B, A2B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 물었어.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B가 몇 개? 한 개. A가 2개 있고, 나는 B가 2개에 A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가가 나의 2배이다. 1분의 2, 2분의 2니까 당연히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 내용이 맞는 내용 되겠네. 자, 그래서 기억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성분 원소의 종류 물어서 성분 원소의 종류. 나가 다보다 크다. 어쨌든 원소의 종류는 둘 다 몇 종류? 2종류잖아.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같은 압력 조건에서 끓는 점은 가와 나가 같지 않다. 당연하지. 가와 나가 뭐다? 다른 분자잖아. 다른 분자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달라. 그래서 끓는 점은 가와 나가 같지 않다라는 건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때는 3번 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13번 문제 볼 거예요. 13번 문제. 다음 그림은 산소, 염화나트륨, 네온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러면 NaCl 될 거고, 여기에 O2랑 네온 이렇게 될 거야.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지면 결합을 한 것은 산소지. 네온은 결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가 물질은 전기량의 총합이 0이 된다. 맞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전하량의 합은 0이 될 거고, 물질은 나 물질 O2 이중결합 가지고 있다라고 돼야 돼. 있지 않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고 돼야 돼. 산소는 이중결합을 가져. 다음 물질은 반응성은 매우 작다. 맞지?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고 혼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4번 문제. 직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있지.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가장 겉부분으로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지? 해양지각이 얇고 대륙지각이 두꺼운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크고, 자, 내핵과 해핵을 합한 핵의 부피는 멘틀의 부피보다 작다라고 되어지. 멘틀의 부피가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핵을 합해도 부피는 작다라고 돼야 돼. 외핵에서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 지구자기장을 형성한다. 맞지?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자기장 형성한다. 내핵은 어떤 상태? 고체 상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15번 문제. 그래프는 중위도 지역의 깊이에 따른 해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그림에서 A가 혼합층,
B가 수온약층, C가 심해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두고, 자, 혼합층은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섞여 있는 층. 그리고 수온약층은 내려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한 층. 그래서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의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거.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상태로 일정한 층이 심해층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보기 보자. A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진다. 맞고, 수온약층 B층을 경계로 A층과 C층의 사이에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지? C의 심해층은 겨울철과 여름철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상태로 일정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 되겠다. 16번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기온인지 수온인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 보고 일단 각각의 층 이름 특징 우리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 A는 대류층,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기상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대류권. B는 성층권, 뭐가 있다?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이 된다. C층은 중간권,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유성이 발견되는 층. D층은 열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로라 만들어지는 거지. 자, 수증기가 존재하고 대류가 일어난다. 여기 대류권이지, 그지? A층은 대류권이다. 기억 내용 맞는 내용이고, 태양 자외선을 막아 생명체를 보호하는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는 거지. B층에 있다. 맞고요. D층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한 층 맞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왜?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온차가 크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모두 맞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답이 되겠네. 자, 17번 그림은 물의 순환과 연간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물의 순환은 각권에서의 잃은 양과 얻은 양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봐, 증발되는 양이 지금 합쳐서 124란 말이야. 그러면 강수량도 합쳐서 얼마가 돼? 12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증기의 양은 여기에 124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수증기의 양은 124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 봐두면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볼 거야. 기억,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이 같기 때문에 가의 값은 124이다. 맞지? 물의 순환은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 아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 시스템의 전체 물의 양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했어. 뭐가 되든 간에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18번 문제.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인 화산 활동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태풍을 나타낸 것이다. 자,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 물었다. 그치?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직권에서 뭐 기권, 수권, 생물권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거고, 얘는 태양 에너지지. 수증기의 증발에 의해서 바다에서 온도가 높아져서 수증기의 증발에 의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 연결되어 있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9번 다음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탄소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내려가서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하자. A. 자, 지금 보면은 A에서 광합성이 일어났고 호흡 및 분해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A는 기권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생물권에서 수중식물의 호흡, 이산화탄소 해순의 용해니까 B는 수권이 되겠다. 그치? 자, C는 탄산칼슘이 침전이 되었으니까 직권이 되겠다. 맞죠? 그럼 가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니까 화석연료의 염소 뭐 이런 것들 되겠네. 자, A는 직권이고 C는 기권이다. 바뀌었지. A가 기권, C는 직권이니까 기억 내용 틀린 내용이고,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A에서 B로 이동하는 탄소량이 감소한다. 수온이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권에 녹아있던 기체가 기권으로 이동을 할 거다. 그래서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야.
그림에서 가의 예로는 화석연료의 연소가 있다.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 자, 20번 문제. 다음은 판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판의 구조 볼까? 지각부터 멘틀 상부까지 해당하는 거 암소권 되겠다. 그지? 암소권이라고 얘를 판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연약권 이렇게 되겠지. 연약권. 자, 연약권에서 뭐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자. 대륙 지각의 밀도랑 해양 지각의 밀도 누가 더 크다? 해양 지각이 크다라고 했다. 그치? 대륙 지각의 밀도가 2.7, 해양 지각의 밀도가 3.0 정도 된다. 그래서 기억 내용은 틀린 내용이고 A 암석권, B는 연약권이다. 맞지? 지각의 상부 멘틀은 A 영역과 B 영역의 합을 판이라고 한다. 아니지? A 영역을 판이라고 하는 거지. B 영역 합치면 안 돼. B권은 대류는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연약권의 대류, 멘틀의 대류가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1번 문제, 서술형 문제죠. 다음 그림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같이 나타낸 거야. 그러면 그림에서 A, B, C, D, E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다. 그지? A가 핵, B가 미토콘드리아, C가 리보솜, D가 엽록체, E가 세포막, F가 세포벽. 자, 이렇게 두고 식물세포에 있는 것도 정리를 이렇게 해두자. 자, 그러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곳 어디? D, 엽록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기호와 이름을 각각 답하시오 했으니까 둘 다 적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유전물질에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유전물질이 존재해서 세포와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거 핵이지. 그래서 A, 핵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위 그림에서 DEF가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 세포가 식물세포로 간다면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일단 D가 뭐였다? D가 엽록체였지. 자, D 엽록체. E 세포막이다. 그지? F가 세포벽이다. 그지? F가 세포벽. 세포벽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액포도 있지, 그치? 액포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액포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자, 이거 연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자. 그래서 DEF가 포함되어 있다.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어서 식물세포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22번 문제. 다음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DNA에서 RNA로 갈 때 가 과정이 전사. 전사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면 되고, 나 과정은 뭐다? 번역 과정이고, 번역 과정은 세포질에 있는 어디에서 일어나?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위 DNA 3연기 조합 중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 상보결합을 하고 있으면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 뭐다?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T, G 이렇게 적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RNA 염기. 자, 그러면 RNA 염기는 어떤 DNA를 전사받았는지 봐야 돼. AGA니까 T, C, T 되겠지. 그래서 DNA의 위쪽 가닥. 얘가 주형 가닥이 되지. 전사된 주형 가닥이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RNA가 받았다. 그러면 앞에 TAC니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AUG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 이를 지정하는 것은 AUG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DNA로부터 전사된 것으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 3개의 염기 명칭 뭐라고 해? 코돈이라고 해. 그럼 DNA 3개의 명칭은 뭘까?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됐지? 23번 문제. 그림은 주기율표를 나타낸 것이다. 금속과 비금속 있고 여기 수소는 예외다. 그지? 비금속이야. 금속 원소의 특성을 아는 대로 답하시오 라고 했다. 답 문장으로 정확하게 써야 함. 이렇게 나와 있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광택이 있다. 두 번째 열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세 번째,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네 번째, 표짐성과 뽑힘성이 좋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고, 됐지? 자, 그 다음 비금속 원소의 특성을 아는 대로 답하시오 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광택이 없어, 그지?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 적다. 그리고 상온에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한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등등등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24번 이온 결합의 정의를 문장으로 정확하게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적으면 돼? 일단은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하여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강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해주면 될 거야. 됐지? 자, 2번 공유결합의 정의 나와 있단 말이야.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서로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어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3번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 물었다. 전자 배치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며 안정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면 된다. 자, 25번 문제. 그림 가는 상호작용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A, B, C, D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에 관련된 상호작용, 기억, 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보자. 기억, 암석의 풍화작용이라고 나와 있어. 풍랑의 발생, 파도야, 그치? 얘는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동식물의 호흡은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면 암석의 풍화는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그럼 기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A가 뭐가 돼? 기권이 될 거고, 그럼 기억의 B는 직권, 니은의 C는 수권, 디귿에 연결되는 D는 생물권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요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A에서 D에 들어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는 기권, B는 직권, C는 수권, D는 생물권 이렇게 되지.
자, 26번 A에서 C는 판의 경계와 판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그래서 지형이니까 A는 뭐가 돼? 여기 갈라지니까 해령 이렇게 될 거야. A는 해령. 자, B는 변환단층 되겠지? C는 해구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A판의 경계와 A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 형성되는 지형은 해령, 해양판과 해령판에서 해저수 꼭산맥인 해령 만들어질 거고, B의 판의 경계는 보존형 경계. 형성되는 지역은 변환단층. C의 판 경계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 될 거고, 자, 여기는 해구 만들어지겠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는데 지진은 무슨 지진? 천발 지진만 일어나더라 라는 거.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지진은 일어나더라. 얘도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자, 수렴형 경계 나와 있단 말이야.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는데 지진은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일어나고, 그리고 충돌형 경계 있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은 천발부터 중발까지 일어나더라 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됐지?